이번 시간은 챕터 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양이 좀 많아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하나 하고 자르고, 그 뒷부분에 건전성 규제 부분하고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있지? 자, 먼저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개요입니다. 진입 규제 규칙.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부여 또는 등록 승인. 결과적으로는 인가나 등록을 해야 승인을 해주고 이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금융투자업이 있고 등록을 해야 금융투자업을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투자 매매업, 지난번에 봤던 건데 투자 매매업, 그 다음에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투자 자문업, 투자 1임업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 두 개 묶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문제 내기 좋을 것 같네요. 객관식 문제니까. 금융투자업 영위 주체. 인가를 받거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먼저 인가 절차입니다. 인가 절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예비 인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가 단계가 있는데, 요거 밑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비 인가는 2개월에 걸쳐서 되나 보죠. 예비 인가 심사는 2개월 가량. 그리고 본 인가 단계에서는 3개월인데 예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만 해서 인가 심사를 결과를 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절차 흐름에 대해서 쭉 보면 되겠고요. 여기 뭐 필요시 공청회, 필요시 실질조사, 필요시 평가위원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부터 일단은 보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세세하게 다 보다 보면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쉽지 않은데 이거? 누가 이거 운전면허증 시험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지? 자, 예비 인가 단계, 그 다음에 인가 단계 두 개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기간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인가 투자업의 인가 요건. 이 어느 정도의 이 인가 요건을 갖춰줘야 인가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 인격 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증권회사들 지점하고 영업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인가 내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법적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요건.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은 5억 원. 그러니까 인가 업무 단위별이에요. 단위별. 뭐 금융투자업 아까 뭐 있었지? 뭐 투자 중개업 이렇게 하나당 5억 원. 중요한 거는 조금 포인트 해주고, 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 이라고 하네요. 둘 중에 정해진 것 중에 만약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6억이면 6억으로 자기 자본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요건입니다. 임원의 자격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38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성년자는 안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것도 복권 아니한 자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거였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최소 전문 인력 요건 이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어떻게 하냐? 필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이 꼭 있어야 인가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자기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5인 이상 이렇게 있어야 요건에 상장된다는 얘기고요. 전문 투자자만 대상하는 일부 투자자만 대상하는 경우 또는 뭐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중투자증권만 대상인 경우 이렇게 때는 3인 이상 이렇게 좀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외에 이제 물적 시설에 관련 요건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물적설비 갖춰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이것도 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 방법을 갖출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의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이런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요거는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대주주의 범위입니다. 범위. 뭐 이런 거는 최대주주, 주요 주주, 최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 이런 거 같이 본다는 얘기겠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의 최대 주주는 대표자가 된다 얘기고, 대주주 요건은 형태에 따라 뭐 별도 요건 규정인데 세부 요건은 금융위가 정한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완화하냐? 겸용이 뭐 전 처음에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겸업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겸용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뭐 투자업, 집합투자업 이렇게 여러 개의 업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걸 얘기합니다. 겸용 금융투자업의 경우와 다른 투자회사와의 합병 분할 합병을 하는 경우만 좀 금융위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금융위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어떨 때? 다른 회사와 분할 합병 이런 거 할 때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외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 요건 이거는 금융투자업자가 이렇게 금융투자업을 겸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뭐 이해상충을 좀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 뭐 이해상충되지 않게 잘 투자업 단위별 잘 체계를 마련해라 이런 얘기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 인가요건 유지 의무. 인가요건을 처음에 인가 내줄 때만 이렇게 갖췄다가 그 이후에는 받았으니까 요건을 다 빼버리지 말란 얘기겠죠. 계속해서 유지를 해라. 그래서 위반 시에는 금융위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 얘기죠. 자기자본 요건 매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인가 업무 단위별 최저
인가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 자본의 70% 이상 유지. 아, 오늘따라 추워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네. 그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자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일시적으로 좀 이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보완을 한다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자기 자본이 출자 금액의 4배 이상,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300%. 요건은 출자 이유인 점을 감안하여 인가요 배제를 해준다면 하고 배제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배제하니까 그냥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대 주주의 경우 최근 5년간 5억 원 이상의 벌금형만을 적용. 이거를 벌금만 받지 않으면 대주주 요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책에 쓴 거 그대로 쓴 건데 조금 뭐 뒤에가 좀 잘린 느낌이에요. 뭔가 말이. 그 다음에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 주요 주주 또는 그 관계인이 아닐 것.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관계인은 대주주 요건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는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이제 금융투자업이죠. 이거는 투자 자문업이랑 투자 1임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간단하게 절차 한번 볼게요.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등록 심사를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다시 그 심사 의견을 금융위에 넘기면 금융위가 공고 또는 등록됐다 아니면 등록이 거부됐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겠죠. 결과를. 예,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네요. 아까 마찬가지로 인가 요건, 등록 요건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법인격은 똑같습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점등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요건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인가는 5억 원 이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금액에서 더 큰 거. 근데 여기는 뭐 요거 시행표 별표 3 요거에 따라서 자기 일정 수준 이상 갖출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시행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다고 하네요. 일정 수준 이상 그냥 쳐주긴 하자. 그 다음 인력에 관한 요건. 임원 자격 요건은 인가 대상의 금융사 임원과 동일. 이거 아까 생략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쪽수 쳐 38쪽에 있습니다. 참고. 금융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투자 자문업의 경우는 1인 이상, 투자 1임업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인력만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가 인력 확보와 좀 비교해서 같이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그 나오죠? 아, 왜 이렇게 많이 뿌릴까? 투자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각 필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전문 인력과 이고 그 외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5인 이상 뭐 이렇게 아까 정리했던 부분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주주에 관한 요건. 최근 5년간
이 뭐 이렇게 처벌 관련된 거는 5년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통 다 5년으로 잡더라고요.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했는 게 없을 것. 그 다음에 금산법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이거 중복되네요. 그 다음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신용, 이거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똑같이 이해 상충 방지 체계 요건 구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건정성 규제라든지 그 뒤에 내용은 섹션 4, 섹션 5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복습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짧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